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 구단원 들어가서 중세국어 자료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모든 별로 살펴봤던 중세국어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네, 무엇입니까? 네, 훈민정음 언해본 중에서 어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훈민정음 언해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훈민정음 한글로 풀이를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사용하지 않은 문자들도 존재하고요. 성조도 있어서 사실은 그대로 읽기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 말싸미 균귀에 따라 문장화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 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볼바이 쉬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윙하여 어이없비 여겨 새로 28자랑 마인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네, 선생님도 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발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읽어보고 많이 살펴서 좀 익숙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듭 읽기를 반복했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원문 이미지입니다. 읽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중세국어의 특징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세로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요, 네, 띄어쓰기도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수한 점들이 보이는데요. 점들의 위치도 또 살펴보면 글자의 왼편에 찍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중간중간에 또 찍혀 있는 것들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늘날 쓰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자모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자모이긴 한데 또 표기 방식이 또 다르기도 하네요.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각자 유추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대어로 풀이를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세종 임금이 만드신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였죠. 네,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어제 서문에 해당을 합니다. 나라 말싸미, 자,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 말이 균기게 달아 중국과는 달라서, 자,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중국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때 문자는 한자를 이야기하겠죠. 한자와는 서로 사마띠, 사마띠는 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 이동을 해서 사무치다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통하지 아니해서,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올빼이셔도,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자, 마침내 자기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네가 이것을,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해요 수빈 이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읽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빈 이겨 쉽게 여겨서 날로 숨에, 나날이 숨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다. 이렇게 그대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읽을 때 생소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동국정운시 간자음 표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동국정운시 간자음 표기는 세종 당시 우리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이다.
중국 운서를 토대로 한 인위적인 한자음으로 실제 통용음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한자음이다. 세종, 세조 때에만 사용되고 세조 이후에 소멸하였으며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표기 규칙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읽지만 중국 원음에 가깝게 중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 체계를 갖춰 표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 국어에는 초성, 중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중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양한 음절의 크기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받침이 없는 글자에 종성의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아니면 순경음, 미음을 받쳐서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라고 읽는 한자음도요. 초성, 중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성에 이렇게 음가가 없는 받침 글자를 넣어서 엉징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영보리라는 개념인데요. 리을 받침이 오는 한자는 반드시 리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리니읒을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영보리라는 말은요. 영으로서 레를 보완한다, 보충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영과 레자의 초성만 유의하시면 돼요. 표기는 사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글자 초성의 이 여린 히읗으로 두 번째 오늘 레의 이 리을 글자를 보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성조입니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리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이 소리의 높낮이가 음운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 성조를 표시하는 게 바로 방점이라고 하죠. 네, 성조와 방점은 중세국어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구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리는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중세국어의 상성은 대체로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설명을요 아래쪽에 표로 나타내는 걸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죠. 네, 평성은 낮은 소리고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거성은 높은 소리고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원문을 살펴봤을 때도 알 수 있었지만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죠. 네, 상성은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요. 방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놓고 보면 글자 왼편에 점을 이렇게 2개를 찍어서 표시를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음운을 학습할 때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분절 음운에는 분절 음운은 음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부르기도 했죠. 국어의 이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 그리고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운소는요, 소리의 길이만 존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리의 길이가 음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세국어에는 이 소리의 높낮이 역시 음운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란 말싸미 할 때 말 옆에 방점이 2개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성이었기 때문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였고요. 오늘날에 길게 발음을 해서 우리가 말이랑 구분을 하는 말로 이렇게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제 서문에서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자모를 찾는 활동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날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자는 4가지가 있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옛 이응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에서 물론 꼭지가 지금 잘못 입력이 돼 있거나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종성에 비어있는 종성에 표시를 하는 음가가 없는 이응은 이렇게 꼭지가 달린 옛 이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여린 히읗이 있었죠. 아까 우리 그 이영보레에서 나왔던 리을 뒤에 붙여줬던 그 여린 히읗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시음, 반시옷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죠. 반시옷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모음 중에서는 아래 아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자모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세국어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래 아, 방점이 아닌 글자의 그 모음 자리에 존재하는 이 아래 아들 있죠? 네, 아래 아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쓰지 않는 여린 히읗도 이렇게 훈민정음 초성이라든지 아니면 리을 받침 뒤에 이렇게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반시옷은 지금 어제 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꼭지 달린 이 옛 이응은 우리가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의 종성에서 주로 쓰였던 문자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실 문자 4개 외에도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그 표기 방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쌍 이응도 존재하고요. 비읍 아래에 이응이 존재하는 이런 글자들도 보이고요. 오늘날 결합하지 않는 그런 자음들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이응처럼 한 글자를 나란히 적어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병서라고 부르고요. 나란히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적은 것을 연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자음들의 결합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어두 자음군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